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송입니다. 네, 송희 씨. 네. 요즘 인터넷을 보면 취업 컨설팅 인터넷 서비스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는데 네. 뭐 현직자다, 대기업 출신이다 이렇게 해놓고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은 이게 실제가 아닌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일단 인터넷에 거짓말로 현직에 종사하고 있다, 이렇게 강사진들이 강의를 한다 이렇게 써놓고 네. 며칠 지나서 들어가 보면 순식간에 사라져 있는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저희 작가님도 완전 귀신을 본 것처럼 분명히 지난주에 봤을 때는 뭐 C그룹 현직자다, S그룹 현직자다, H그룹 현직자의 강의다 이렇게 해서 네. 뭐 제보를 다 받았습니다. 제보를 받았다가 크리스마스 연휴에 다시 들어가 보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순삭, 네. 완전히 없어져 있었던 거죠. 허위였던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허위로 이렇게 올려놓고 했었던 건데 이게 정말 취준생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루트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점검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간절한 취준생들이 볼 때는 이게 덜컥 믿게 되고 또 그렇죠. 여기에 강의를 결제까지 해버리면은 얼마나 더 답답하고 화날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취준생들의 쌈짓돈을 빼앗아가는 어른들의 이런 행태 네. 근절이 돼야 될 텐데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남을 속여가면서까지 돈을 벌고 싶을까? 이게 가족들 앞에서는 그러게요. 조금 당당한 모습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지금 방송 보시면서 뜨끔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조금 더 많이 뜨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뜨끔하시는 분들이 저희 직업 방송을 보고 네. 공부를 하고서 또 컨설턴트인 척을 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울 따름인데 정말 취업에 대해서 일도 모르는 분들이 네. 우리 쌤들 하시는 말씀 보고서 그대로 베낀다고 하는데 그러시면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워낙 뭐 작은 곳들도 많고 인터넷이나 블로그 이런 걸로 하면은 단속도 잘 안 되고 점검도 잘 안 되다 보니까 속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달았다고 다 믿지 마시고 만약에 뭐 대기업 출신이다 이렇게 써 있으면 마지막까지 근무했던 부서가 어디인지 확인을 해보고 해당 회사에 전화해서 확인하는 작업까지 해주시면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어깨가 더욱더 무거워지는 것 같은데요. 취준생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잡정보센터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의 길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까 저걸까 추측만 계속하게 되는데 이제 나의 탈락 원인을 밝혀드리고 상반기 공채 합격의 길까지 쭉 함께 해드리는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간입니다. 네, 맞습니다. 둘째 날인데요. 자소서 컨설팅 시간입니다. 서류 광탈의 이유를 밝혀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또 나오셨습니다.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근데 오프닝 사연이 네. 그게 사실은 저도 늘 느꼈던 거거든요. 근데 아, 저희 그래요? 잡정보센터를 보고서 또 이렇게 선무당에 사람 잡는 네. 경우가 있는지는 몰랐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취업 시장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이 있어서 형성이 된 거고, 우리 구직자 분들도 저는 정신을 차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당장 뭐 면접을 앞두고 있는 거 물론 급하죠. 근데 내가 과연 컨설팅이라든지 자문을 구하는 그 전문가의 이력을 그냥 단순히 이렇게 검색해서 하실 게 아니라 뭐 권리라고 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합당한 그 대금을 지불하는 것만큼 뭐 명함이라든지 또는 어떤 경력 증명서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뭐 대금을 지불하든 아니면 자문을 요청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저도 뭐 저희 출연하시는 분들이 워낙 탄탄하지만 가끔씩 이렇게 자문 주시는 분들 보면은 과연 이분이 저랑 반대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면접 볼 때 뭐 1분 자기소개가 뭐 당락을 결정한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네. 그러니까 그 뭐 내가 1분 자기소개를 잘못하면 뭐 떨어지느냐? 뭐 예를 들어서 또 뭐 공백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리적으로 방어를 해라? 그게 정답이 아닌데 이제 우리 구직자분들 입장에서는 당장 다음 주 면접이니까 그걸 맹목적으로 그냥 암기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컨설턴트 분들의 어떤 각성이나 직업 의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그거는 당장에 바꾸기는 아마 어려울 것 어렵겠죠. 같아요. 네. 그래서 구직자분들이 아까 전에 이제 두 분이 오프닝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속지 않으시려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절차는 반드시 저는 거쳐주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네, 이게 좀 좀 마음이 말씀하신 무겁네요. 대로 네. 여러분의 권리니까 확인 같은 건 더 철저히 해주시고요. 자,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떨어졌나 시즌3의 네 번째 행운합니다. 취업준비생 연규호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오늘 둘째 날인데 오늘 기분이 좀 어떠세요?
오늘 아무래도 제가 상반기, 하반기 걸쳐서 서류에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굉장히 기대되기도 하고 좀 자소서를 직접 평가받는 자리라서 좀 떨리기도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운동 요새 선수가 구직자분들 경기는 뭐 합니까 요새? 지금 12월 말이면 12월 말이면은 네, 주변에 뭐 구직자 친구들이나 뭐 분위기 어때요? 아무래도 네. 뭐 취업 준비를 그러니까 같이 스터디하는 원들 뭐 입장을 놓고 보면은 계속 꾸준히 지원하고 있는 지원자들도 있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솔직히 방송 솔직하게 하셔야 돼요. 네. 아 진짜로 지금 계속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네 열심히 하고 포기한 계시는 분도 사람들은 있고 없어요? 포기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다른 뭐 취업적인 스펙 뭐 토익이라든가 있죠? 이런 쪽네 그쪽 뭐 하고 있나요? 그분들은 보통? 토익 공부나 실제 아니면은- 있어요? 토익 공부하고 막 자격증 네 그런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시죠. 아 그분들에게 정신 차려라라든지. 아 진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지금 꽤 오래됐잖아요. 구직 네. 활동하신 지 한 1년 정도 됐으니까. 네. 한마디 해주세요. 간단하게. 제가 느꼈던 지방에도 계시거든요, 실제로. 아. 자격증 공부하고 이런 분들이. 제가 느꼈던 것은 취업적인 뭐 토익 이런 것보다 조금 직무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자기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보다도 좀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네. 예를 들어서 스펙 쌓다 보면 네. 뭐 나처럼 된다라든지 아 구직 기간이 뭐 길어진다든지. 아유, 시작부터 이렇게 왜냐면 공격을. 오래되셨거든요. 제가 어제 그 점검을 해보니까 스펙 점검을 벌써 해보니까 휘청하시는 것 같은데 약간.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고 기회들이 몇 번 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축구로 따지면은 유효 슈팅이 몇 번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 골 결정력 골을 넣어서. 부족으로 지금 손흥민 선수도 지금 간밤에 한 골 두 도움 맞습니다. 그쵸. 기회가 왔을 때 넣을 수 있는 그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근데 지금 취업 스터디 하시거나 이런 분들 보면은 포기한 분들 예, 실제로 기회가 왔을 때 거의 잡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백날 뭐 열심히 해라 이거보다도 나오신 구직자 입장에서 저는 예, 현실적인 도움을 요청을 드렸던 거였어요. 네. 네, 좀 더 뭐 알겠습니다. 정리되면 들어보는 네. 걸로 너무 그렇죠. 초반부터 이렇게 몰아치니까 약간 네. 휘청하신 것 같은데 자, 일단 본격적으로 규호 씨가 서류 전형에서 취약했던 부분을 짚어볼 텐데 자, 일단 민혁 쌤, 규호 씨의 자소서는 보셨죠? 아, 네, 봤습니다. 이게 합격 자소서, 불합격 자소서 다 보셨을 텐데 총점을 저희가 일단 듣고 싶거든요. 연규호 학생의 자소서 8.5점. 8.5점. 네, 굉장히 잘 써요. 자소서를 아주 잘 쓰고 있어서 저희 이전 방송에 출연했던 뭐 신익진 학생, 그다음 누구였죠? 차은혜 학생, 그분들 제 기억에 3점, 6점, 5점 그러니까요. 드렸던 것 같은데 연규 학생은 그거에 비해서 확실히 자소서를 잘 쓰고 그 뒤에는 어떻게 보면 또 저의 역할도 있었다. 그게 어떤 제 핵심인 책과 거예요, 지금? 네 그렇죠 제 어떤 도움으로 분명 잘 썼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소서 보면서 굉장히 좀 네. 뿌듯했고 오늘 사실 지적보다는 좀 잘 된 부분들 어떤 게 잘 됐는지를 좀 공유를 저희 시청자분들도 같이 해보는 유익한 시간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봤는데 민혁 쌤이 점수에 되게 짰던 걸로 네. 기억을 하거든요. 그랬던 민혁 쌤이 8.5 8.5점을 줬는데 도대체 어떤 자소서였길래 궁금해지네요. 김하연 캐스터가 소개해드립니다. 네, 먼저 살펴볼 자소서는요. 포스코 마케팅 직무에 지원했지만 서류 탈락한 자소서입니다. 민혁쌤은 1번과 3번 항목 골라주셨는데요. 1번 항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회사 선택 기준은 무엇이며 포스코가 그 기준에 적합한 이유와 근거를 기술하는 항목인데요. 어떻게 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은요. 메이드 인 포스코입니다. 내 관심 분야 내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는 회사, 맡은 업무를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기회가 닿는 회사. 포스코는 이러한 제 회사 선택 기준에 맞습니다. 아시안 스틸워치 분석, 스틸앤메탈 뉴스, 기사 스크랩 등의 노력을 통해 철강 업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포항, 광양 제철소를 직접 방문해 현직자와 대화를 통해 고부가 가치 제품 관련 자문과 수요처를 찾는 철강업계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입사 후 3년 이내 포스코의 전기자동차 배터리용 전기 강판 부문에서 고객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문서 작성 능력을 갖고 원활한 대화로 테스트 및 품질 인증을 받겠습니다. 또한 2040년까지 내연차 판매 중단을 밝힌 프랑스와 같이 이슈 파악을 하고 각 국가별 유통조사를 확보해 공급자의 지위를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통한 전기차 WP 제품, 하이퍼 노제품, 수요처 확보로 업계 1위, 세계 탑 20 자동차별 맞춤 공략으로 매출 상승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점이 부족했을지 잠시 스튜디오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목들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일단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고 네.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도 직접 찾아가서 현직자들이랑 대화도 한 걸로 보니까 뭐 말로만 한 건 아니고 직접 발로 뛴 느낌이 조금 들거든요. 어떤 부분이 부족했나요? 일단은 칭찬할 만한 점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자소서를 포스코 외에는 다른 회사에 소위 복붙할 수 없는 성격의 자소서라는 점에선 굉장히 우수해요. 네. 그러니까 보통 구직자분들이 이게 이제 지원 동기 항목 같은 경우에 작성을 할 때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쓰다 보면은 사실 그게 쉽게 쓸 수는 있는 접근인데 다른 회사에서도 똑같이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읽는 사람 입장에선 과연 이 지원자가 우리 회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지를 점검하기가 어렵죠. 그에 반해서 지금 영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직접 첫 번째 단락에 보면 포항 광양 제철소를 일단 방문해봤다는 요 네. 특화된 내용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뭐 다른 경쟁사인 뭐 예컨대 뭐 현대제철이라든지 다른 제조 회사에서는 이 내용을 쓸 수가 없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 썼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을 이제 보시면 꽤 구체적으로 지금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그래도 조사를 한 점은 칭찬할 만해요. 특히나 이 WP, 전기차 WP라든지 하이퍼 제품 수요처 확보 이런 얘기들은 조사를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은 쓰기 상당히 좀 까다로운 내용들인데 네. 꽤 오랫동안 회사에 대한 고민을 했다는 점이 느껴져서 일단은 꽤 높은 점수를 제가 줬고요. 근데 다만 제가 좀 더 보완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헛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깜짝이야. 회사의 비전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기술을 했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포스코가 만드는 제품들이 10가지 내외로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중에서 지금 언급한 전기 강판 같은 경우에는 수익 구조가 낮아요. 수익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물론 네. 만들고는 있는데 회사가 전략 강종이라고 판단되는 제품이 아니거든요. 굳이 내가 자동차를 건드렸다면 그냥 쉽게 광양제철소에서 만들고 있는 그 자동차 강판에 대한 관심을 보여줬다면 차라리 글이 더 쉽게 풀렸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일단 전기 강판이라는 제품을 언급한 점은 일단 칭찬할 만해요. 근데 이제 회사가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오해가 분명 있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조사를 하실 때, 그러니까 기업 조사를 하실 때는 나에게 친숙한 것 또는 많이 들어본 주제를 쓰시면 안 돼요. 그나마 이제 영규 학생은 제품에 대해서 조사한 건 좋은데 특히 B2C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전에 수차례 말씀드린 대로 뭐 내 자취방에서 음식 먹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서 그 제품을 한번 판매하고자 뭐 지원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한테 친숙하기 때문에 지원 동기를 작성하면 절대 안 된다. 우선 기업이 어느 방향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 방향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가장 손쉬운 거는 지역이나 제품이나 상품 주력하고 있는 걸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가장 좋은 거는 이공계분들 같은 경우에는 설비 또는 분야, 문과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품 또는 제품이 없다면 서비스 어떤 쪽에 치중을 하고 있는지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나의 고민의 흔적만 여러분들이 좀 보여주셔도 지원 동기는 아마 쉽게 작성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 분명 우수한 자소서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조금만 더 노력을 하시면은 무리 없이 다른 회사 지원 동기도 저는 작성하실 수 있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네. 뭐 주력하고 있는 지역이나 제품, 서비스 이런 부분은 회사의 비전을 확실하게 찾아서 써달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규호 씨는 이 포스코의 비전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곳에서 들어가서 좀 확인을 한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포항 제철소나 광양 제철소를 방문하면서 뭐 비전 같은 걸 좀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장 지대를 방문하면서 접근하기 위해 노력을 했었고요. 네. 아무래도 제가 좀 포스코 직무보다는 포스코라는 기업 자체로 먼저 접근을 하고 직무로 접근했기 때문에 아까 조민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좀 조금 헛소리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배웠던 거를 접목을 시킨다면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본인 생각에. 어제 저희가 했던 대화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제가 영규화 씨한테 강조했던 거 어제. 어제 강조했던 것 중에서 뭐였습니까? 땀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한 거 있었잖아요. 어제 이거 한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본인은. 해외대로서의 강점이 없기 때문에 네. 요 점을 차별- 어필을 뭐였습니까? 본인의 강점이.
그 직무에서 아니거든요. 뭐였죠? 인도 지역의 강점을 얘기를 했잖아요. 저 또 물어볼 겁니다. 이거는 제가 금요일 날 나와서 집중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방송을 그냥 놀러 오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인도 지역의 강점이 포스코에서 쓰일 수가 있잖아요. 네. 포스코가 인도 쪽에 굉장히 활발하게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연결고리를 사실 본인은 찾을 수 있었어요. 사실 굳이 광양, 뭐 포항 또는 전기강판 얘기를 안 하더라도 물론 그걸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쉽게 쓸 수 있었잖아요. 내 강점을 활용해. 왜냐하면 인도 지역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제조회사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포스코를 제외한 뭐 다른 기업들은. 근데 본인은 실제로 제가 포스코에 있을 때 인도 지역 수출을 담당했었거든요. 그래서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네. 네, 본인이 조금만 좀 관심을 가졌다면 인도 지역 안에서도 포스코가 활발하게 투자했던 지역을 알고 계세요? 지금은 좀 제대로 안 됐는데 오리사주라고 모르세요? 아니요, 모르고 인도? 있습니다. 모르세요. 그러니까 저 사실 포스코에 대한 관심은 크게 인도 관련된 비즈니스는 조금만 본인이 노력을 했다면 저는 좋지 않았을까. 다른 회사도. 왜냐면 인도 쪽 사업은 철강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도하고 중국이랑 베트남, 동남아 쪽 그 강점이 있으신 우리 시청자분들은 얼마든지 연결고리를 지금 찾을 수가 있거든요. 미주, 호주, 유럽 못 찾아요 지금. 네, 이쪽 비즈니스. 일본 절대 못 찾죠. 네. 일본과의 비즈니스를 지금 많이 하질 않으니까 회사들이. 네. 반면에 본인은 그런 강점이 지금 있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신 것 같네요. 바빴나요 어제? 아니 그런 건 몇 개 아니지만 딱 짚어드렸는데 저희가. 네. 좀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본인 좀 해이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혼나고 시작하고 있는데 네. 자 이제 이어서 다른 항목도 한번 옷도 지금 카레 살펴볼게요. 색깔이거든요. 네. 인도 느낌으로 본인이 지금 아이고 뭐 이제 의상까지 시작하시는데 아 그럼 터번을 쓰고 나오던가. 그냥. 그만 혼내시고요. 그 비전을 찾아보기 전에 연결고리를 찾으려면 그 회사의 비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돼요. 어디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왜냐면 다음- 지금 말씀드리면 또 요것만 딱 보고 지금 채널을 돌리려는 지금 구직자분들이 네. 저 하이에나처럼 지금 노리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 방송 종료되기 직전인 33분쯤에 네. 제가 말씀을 알겠습니다. 여쭤봐 주세요. 네 그러면 다른 항목 살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김하연 캐스터가 또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3번 항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항목은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이를 극복한 과정을 기술하는 항목입니다. 교호 씨가 어떻게 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소제목은요, 협상은 데이터 플러스 넉살이다라고 적었습니다. 협상에 있어 데이터적으로만 접근해 원활히 진행이 안 돼 힘들었습니다. 이는 넉살을 통한 업무 외적 감화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넉살은 단순히 상대의 비위만 맞추는 것이 아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공감 형성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을 통해 형성된 협상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교시는 본인의 경험을 기술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폴란드에서 LG화학 자동차 배터리 기공식 행사 관련 외주 업무를 담당했을 때 일입니다. 첫 협상에서는 공정률 미달 현황, 추가 임금 등의 데이터적 측면으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금전적인 요소보다 개인의 삶의 질을 더 중요시하는 유럽 문화의 특성상 협상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 외적으로 감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현지 노동자들과 같이 점심을 먹으며 안면을 트고 중간중간 한국에서 가져온 믹스커피를 타주면서 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데요. 3번 항목은 또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민혁쌤이 짚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믹스커피 얘기 나오자마자 경로하셨습니다. 경로를 하셨는데 네. 뭐 총평을 좀 내려주시죠. 우선 이번 항목. 어땠어요? 아니 첫 번째 단락은 사실 굉장히 솔깃했어요. 특히 그 소제목을 보면은 이 부등호로 나름 협상이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여유 있는 태도가 이제 중요하다는 걸 아주 암묵적으로 잘 드러냈는데 네. 뒤에 단락에 가서는 아주 그 좀 허무한 거죠. 기대를 잔뜩 하게 만들었으나 뭔가 좀 급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네, 좀 집중력 있게 좀 끌고 나갔어야 되는데 아마 되게 막판에 좀 흐지부지 됐던 점이 굉장히 저는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경험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일단 경험 자체만으로도 분명 그 채용 담당자에게 관심을 가질 만한 성격의 경험이라고 판단은 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이 정도 경험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영교 학생 정도 그 지원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 정도 경험은 지금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지금 물어본 거는 뭡니까?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이를 극복한 과정, 경험에 대해서 지금 한 700자 쓰라는 건데요.
경험이 서로 간의 지원자들끼리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경험을 한 400자, 맥스 한 500자 정도로 끝내시고 나머지 한 200자에서 300자는 경험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기술을 해주시라. 저는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자소서 작성할 때 기억을 하셔도 얼마든지 차별화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경험 외적인 부분은 뭐가 있냐면 뭐가 있어요? 경험 외적인 네, 부분. 경험 외적인 부분. 지금 뭐 좀 강의 들으러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경험 외적인 부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적인 부분은 조금 그 경험을 통해서 네. 그 영향을 가지고 그 경험을 통해 보유하게 된 역량 네. 그리고 또 뭐 그거를 활용해서 직무에 어떻게 쓰일지 그렇죠. 입사 후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기여할지 그리고 또 그거 다른 경험이랑 연결시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이 여러분들이 자소서에 포함이 되시면 훨씬 더 그 재밌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얼마 전에 영화 그 신과 함께를 봤거든요. 네. 네. 보니까 되게 재미있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러닝 타임이 2시간이 넘는데 되게 빠르게 얘기를 전개시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되게 지루할 수 있는 얘기인데 편집 기법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주 재미있는 요소들을 넣어서 끝까지 러닝 타임을 보게 한 그 어떤 감독의 그런 기술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소서를 만드는 분이니까 구직자 분들이 이렇게 경험을 하나만 막 이렇게 집중하게 만들었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믹스 커피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안면을 친해져요. 뜨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안성기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글을 마무리하시면은 굉장히 허무하게 네, 끝나고 1번 항목에서 아무리 잘 썼더라도 이런 항목에서 잘못되면은 제가 예전에 그 포스코 저희 자소서 방송할 때 3번 항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3번이 가장 중요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왜 중요한지? 가장 힘들고 이를 극복한 과정? 왜 중요할 것 같아요? 철강 업계 자체가 지금 힘들. 독과점이 아니에요. 독과점이. 독과점 업체였단 말이에요. 보통. 네. 원래 그 공영 기업이었기 때문에. 지금 KT 같은 경우도 뭐 민영화된 지 한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경쟁이 엄청 심하니까 뭐 채용을 할 때도 탈스펙으로 사람을 뽑듯이 이 철강 회사의 소위 공영 기업이었던 포스코도 이제 더 이상은 독과점이 아니라 완전 경제 시장으로 뛰어들었는데 데다가 국내뿐만이 아니라 뭐 보산이라든지 뭐 일본의 NSC나 이런 쪽하고 또 계속 경쟁하려다 보니 되게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무모하면서도 그러니까 본인의 어떻게 보면 저는 인도 경험이 오히려 참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사실 인도 쪽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대화를 나눴던 그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자소서에 저는 적용을 시키실 수가 있지 않았을까. 지금 볼수록 정말 너무 아쉽네요. 이게 한 노동자들, 10년 써졌으니까 더 현지 아쉬워서. 노동자들과 같이 점심 뭐 먹었는데 메뉴가 거짓말이거든요. 이건 제가 볼 때. 예, 제가 보니까 너무 지금 티가 나요. 노동자들과 같이 뭐 점심을 먹으면서 중간 뭐 안면을 믹스커피 트고. 뭐 이렇게 주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막 이렇게 이렇게 화기애애해졌다는 걸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예. 웃긴 게 말이 안 너무 되고 티가 나요 거짓말인데. 그죠? 너무 눈빛이 흔들리고 네, 저런 대답이 식으로- 말문이 턱 막히네요. 아이고. 내일 저승사자가 옵니다. 차코치라고. 좀 단단하게 하셔야 돼 마음가짐을. 이거 다 점검할 거예요 아마 이런 것들. 네. 기호 씨는 이렇게 들어보니까 조금 감이 와요. 뭐 더 궁금한 것도 있을 텐데.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네. 인도에 대한 강점을 제가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정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아서 아무래도 3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말도 안 되는 정말 믹스커피라는 거는 인도에 살면서 야 이건 도대체 내가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느꼈던 경험들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사실 인도 출장 가서 전 지금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 네. 저쪽 반대 서천에서 역주행으로 오고 있더라고 차가. 네. 근데 운전하시는 분이 그냥 계속 경적만 울리고 되게 여유로워요. 그 문화 자체가 거기는 저희랑은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법규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인식이 상당히 낮더라고요. 그럼 이런 에피소드도 사실 자소서에 쓸 수 있어요. 네. 법규 준수나 이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뭐 깨달았다라든지 쓸 수 있는 소재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문화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규율이나 뭐 이런 제도적인 측면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점을 좀 알았다면 이런 믹스 커피는 이제 넣어두시고요. 네. 가방에 넣어두시길 바랍니다. 네.
인도에 있었던 경험, 거기서 겪었던 힘들었던 점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좀 적으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지금 경험이 너무 아까 말씀하셨지만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라고 하기에는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호 씨가 협상을 담당했던 게 이 주 업무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이때 뭐 광고 대행업체 소속으로 뭐 행사나 총무 역할 같은 걸 했던 거 아니었어요? 네, 아무래도 총무 역할을 했었는데 이게 제가 힘들었다고 느꼈던 것은 이제 행사까지 진행 뭐 목표할 날짜가 있었고 그에 네. 맞춰서 행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현지 노동자분들께서 이제 야간 근로에 있어서 일을 안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 좀 힘들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네. 기술을 했던 것 그 같습니다. 난이도가 낮은 거죠, 그건 사실은. 그냥 내 역할 내에서 총무 역할 내에서 좀 어려운 상황이 생겨서 그걸 뭐 협상을 했다 정도는 사실 난이도로 따졌을 때 뭐 한 중 또는 중하 정도 되는 수준이라 아까 얘기한 그런 경쟁이 치열한 업계 상황을 돌파할 만한 인재라고 판단되긴 좀 어렵죠. 네, 3번 같은 경우에. 네. 그러니까 본인이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오진 인도로 떠났다. 라는 쪽으로 만약에 묘사를 했다면 달라질 수 있어요, 얘기가. 왜냐하면 인도 지역으로 누가 대학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가실 수 있으세요, 두 분? 인도 지역에? 인도 가보셨나요? 아니요. 안 가봤어요. 별 나라가 다 있더라고. 인도는 저는 지금도 정말 기억에 생생한데 그 비행기 연착되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그러니까 전혀 그 삶의 질이 제가 인도라는 나라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네네. 예,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적응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했다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경험이 저는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 가서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작은 범위 내에서의 커피 믹스 경험이나 이런 거는 오히려 본인의 어떤 그 경험을 좀 인지하지 못하지 않았나, 강점을. 예, 너무 겸손하게 저는 만약에 스펙이나 경험을 점검을 했는데도 쓸 내용이 없다면 그래도 안 되겠네요. 예, 그래도 쓰면 안 되는 경험인데 예, 분명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좀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뭐 협상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공정률 미달 현황, 추가 임금 등의 데이터적 측면으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놓으니까 취준생들끼리 보기에는 그래도 좀 전문적으로 쓴 것 같은데 이럴 것 같은데 전혀 아닌가 봐요, 쌤. 근데 공정률 미달 이런 건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네. 생산이 진행되고 있는 그 어떤 공정 프로세스 납기를 지연시켰던 요소들 이런 걸 파악했다 이런 건 실제로 영업 부서에서 하는 거니까 분명 좋은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뭐 일본에서 쓰신 내용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회사가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차선 제품을 언급하고 이런 건 분명 저는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돼서 모든 게 뭐 다 영교 학생이 잘못됐다는 거는 네. 아니니까요. 네. 조언드렸던 그런 부분들 좀 위주로 보완하시면 저는 뭐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서류 단계에서는 오히려 네. 본인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면접 단계가 오히려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라는 제가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기호 씨는 마케팅 직무로 지원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마케팅 직무랑 자소서에서 얘기하는 역량이나 경험이 약간 좀 미스매치 되는 게 아닌가. 좋은 지적이세요. 그러니까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전략을 수립하고 영업 활동을 지원해주는 어떤 통찰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직무죠. 반면에 이제 영교 학생이 했던 활동들을 보면은 어떤 대인관계 측면에서의 협상, 조정, 갈등 이런 걸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매칭이 안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회사에서 하는 마케팅은 영교 학생이 얘기한 이 경험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해요. 다른 부서와 갈등 또는 대립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인관계 능력을 내가 발휘를 해서 조율할 수 있는지 이런 게 마케팅 부서 B2B 마케팅 업무에서 주로 담당을 하거든요. 네. 구직자분들이 생각하는 그 마케팅 업무는 보통 뭐 회사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마케팅 내에서도 전략을 담당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어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 마케팅 전략실에서 채용도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또 가격을 조정하는 가격 조정하는 부서도 또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전략이라는 게 뭐 홍보도 있고 많은 성격의 것들이 전략 부서에 통합이 돼 있기 때문에 신입 사원이 가기에는 좀 어렵다. 종합하자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마케팅은 사실상 영업 성격의 하지만 B2C가 아닌 이제 B2B의 성격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측면에서 경험은 선택을 좀 잘해줬다고 판단이 돼요. 그거를 기술하는 방식에 있어서 너무 좀 협소하게 가져갔다. 네. 고개 자, 이제 문제였습니다. 마케팅 직무의 다른 자소서도 한번 보면 좋겠는데 민혁 쌤 뭐 준비된 게 있나요? 네.
지금 보시면은 지금 메일유업. 네 메일유업 자소서가 있죠. 네. 지금 메일유업 국내 영업직에 지원했던 자소서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 항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2016년 이후 출시된 메일유업 제품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경쟁사 대비 강점과 보완점,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기술하는 항목인데요.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썼는지 볼까요? 제품, 바리스타 룰스, 경쟁사, 편의점, 헤이로 카페라테와 같이 편의점 업계의 PB 상품이 경쟁 제품으로 편의점이 경쟁사라고 생각합니다. 선점을 통해 높은 시장 점유율을 형성했지만 늘어나는 경쟁자는 우려 요소로 대비가 필요합니다. 썼고요. 다음은 폭넓은 제품 선택성과 325ml 대용량의 장점. 신제품 마다카스카르 바닐라빈 라떼 출시는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에서 인기 메뉴 바닐라 라떼 맛을 반영한 컵커피 형태로 출시된 적 없던 새로운 맛으로 제품의 다양성을 늘려 소비자의 니즈를 빠르게 대응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쟁사 대비 325ml의 대용량은 가성비를 추구하는 시장의 큰 장점입니다. 다음입니다. 제품 구매 시 얼음컵 무료 증정 영업 전략으로 보완. SNS 후기를 보면 바리스타 룰스 제품은 맛이 연하고 구매 직후 바로 먹지 않거나 냉장 보관이 어려우면 텁텁하다는 평이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기호에 따라 농도와 양을 조절하는 만족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쌤? 잘 썼어요. 네. 이 항목은 뭐 사실 저희가 메일유업 그때 다뤘었거든요. 그 자소서 작성에 대해서 아마 거기서 제가 언급했던 내용들 잘 포함이 돼 있고 뭐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한 가지만 저는 사실 제가 높은 점수를 드린 게 요거 하나예요. 영도 학생은 그 앞에 포스코 것도 물론 잘 썼는데 네. 그 참신하게 관점을 전환시킨 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통 메일유업의 경쟁사가 어디냐고 하면 같은 그 우유 네. 업체들, 서울우유 그 조합이라든지 이런 데를 언급하기 마련인데 관점을 소비자 관점을 전환을 시켜서 편의점을 갖다 경쟁사로 다른 업계지만 얼마든지 편의점을 경쟁사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지금 편의점에선 온갖 것들 다 파니까 지금 꼭 소비재뿐만이 아니라 뭐 네. 택배 서비스도 판매를 하잖아요. 뭐 금융이나 IT 쪽도 결합이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프레시하게 채용 담당자들이 신선하게 읽을 수 있도록 그것도 뒷부분이 아니라 앞부분에 이러한 내용을 넣어줬다는 거는 상당히 칭찬할 만하고요. 뒤에 나오는 내용들도 제품에 대한 좀 자신의 고민, 노력의 흔적들을 잘 보여줬어요. 그냥 뭐 기사에서 나오는 거를 그냥 구글링했다는 느낌보다도 영규 학생이 네. 잘 정리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칭찬할 만하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런 것들은 좀 배울 만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경쟁사를 다른 업종에서 이렇게 차용해서 언급했다는 거는 실제로 면접장에서도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뭐 갤럭시 X를 출시할 건데 출시가 됐을 때 경쟁사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하면 굉장히 식상하게 또 학생들은 뭐 애플이라든지 이렇게 접근을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도 또 답변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드디어 10시 33분이 다가왔습니다. 네, 예고했던 민혁쌤께서 아까 33분. 예고했던 회사의 비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지 들어보죠. 최근 6개월 기사 중에 반복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거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3개월은 좀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기업은 보통 분기 단위로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12월 실적 아마 사업 보고서가 다음 달 또는 늦어도 2월 달에 이제 발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네. 최근 3개월 내에 그 사업했던 현황을 파악하는 건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회사의 비전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분기 정도 진행됐던 사업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그 내용을 쓰셔도 되고 또는 사업을 접는 경우도 또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보니까 롯데가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뭐 어떤 이슈라고 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다 따라할까 봐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롯데 같은 경우에도 안 하다가 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반대로 하다가 안 하는 사업도 있고 뭐 롯데 면세점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코리아 세븐도 있고 여러 회사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업 조사를 하실 때는 우리 학생들이 보면은 그냥 그 녹색 창에 물어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한국직업방송 내가 지원한다. 그럼 한국직업방송 지원 동기. 그럼 최근에 뜨는 그냥 단편적인 기사들만 그냥 긁어서 작성하다 보니까 내용들도 다 똑같아지고 잘못된 방향의 비전을 여러분들이 언급하게 되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냥 바로 불합격해요. 그러면 아예 아무리 뒤에 좋은 경험이 있더라도 지원 동기에 있어서의 방향을 잘못 언급해버리면 여러분들 그 회사의 방향이라는 건 결국에는 그 위에 계시는 경영진 임원분들이 그 하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거를 안 지킬 실무자들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방향에 있어서 잘못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기 때문에 이미 철진한 제품, 예를 들어서 아모레퍼시픽 지원하면서 아직도 뭐 설화수 얘기하고 뭐 아이오페 얘기하고 뭐 헤라 이런 거 계속 얘기하는 거는 물론 그 제품이 좋은 제품이지만 전략적으로 철수하는 지역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지금보다 나은 결과를 저는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교회 학생 많은 얘기를 들었을 텐데 뭐 시작부터 강한 공격에 조금 흔들리기도 했을 것 같은데 잘 버텨준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무슨 운동도 아니고요. 뭘 강한 공격을 잘 버팁니까? 아무래도 지금 자소서 작성하는 법에 있어서 제가 주력해서 강점으로 내세울 부분을 좀 명확히 다시 한 번 더 찾은 것 같고 그 부분을 참고해서 이번 뭐 계속 지원하는 기업이나 아니면 상반기에도 좀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할 네.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쌤 마지막으로 신의 한 수 알려주시죠. 자소서를 쓰실 때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험 외적인 부분을 뭐를 기술할지를 염두에 두고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결국 여러분들이 실무자들을 재밌게 자소서를 읽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더 이상 경험에 대한 집착은 좀 버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해주신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 또 연규 학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김하윤 캐스터와 함께하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또 취준생의 권리를 지킬 방법을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취준생 인권위원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치매가면 누구나 처음부터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1: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로 더 가까이 함께하겠습니다. 초기에도 장기 요양 혜택을 꼭 받았으면 해요. 장기 요양 서비스 확대로 더 큰 희망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모시던 비용이 많이 부담되네요. 치매 의료비, 요양비 지원 확대로 국가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가 국민의 행복을 약속합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 치매 부담 없는 행복한 나라. (2018년) 평창의 겨울은 선수들만의 것도 관객들만의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5천만 모두의 것입니다. 모두의 윈터, 모두가 위너. 평창 동계올림픽.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자, 2부에서는요, 새로운 코너가 찾아왔습니다. 취준생도 인권이 있다.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먼저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만나보시죠.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수원으로 먼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윤명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일자리 소식 준비돼 있나요? 네, 첫 번째로 소개할 기업은 효동기계공업주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바란산업단지에 소재한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체로 산업기계 조립 및 검사원 1명을 모집합니다. 담당 업무는 산업용 기계를 일반 측정 및 3차원 측정 업무를 합니다. 구인 조건은 학력은 무관하고 신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 주간 오전 8시에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급여는 월급 230만 원에서 300만 원이며
기본급 기준 상여금 200% 별도로 지급하며 임금 조건은 면접 시 협의 가능하다고 합니다. 복리후생으로 삼식 제공, 기숙사,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세움시 마감으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구인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력서를 방문,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건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빠른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바로 알려주시죠. 네, 두 번째로 소개할 기업은 현대전기기계공업주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에 소재한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체로 알곤 용접원, 티그 용접원 2명을 모집합니다. 담당 업무는 사출기 주변 기기를 제작하는 업무를 하고요. 구인 조건은 학력은 무관, 경력은 5년 이상입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인데 월요일, 수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오전 8시에서부터 오후 9시까지 근무합니다. 급여는 월급 230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 재조정 가능합니다. 복리후생으로 이식 제공, 기숙사 제공이 있습니다. 채용 시 마감으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구인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전화로 방문 예약 후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 5년 이상의 용접원 2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서울의 박가혜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고용센터 박가혜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돼 있나요?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서울 구로구 계곡로에 위치한 나무세무회계에서 격리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무관하며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거래처 관리 및 기장 세무 조정 업무 및 각종 신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금융, 회계, 세무학 전공자와 전산세무회계, ERP 회계정보관리사 자격증 소지자와 회계 프로그램 사용 우수자를 우대합니다. 급여는 2,200에서 2,500만 원 사이입니다. 접수는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을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3년 이상의 경력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관련 구직자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송파구 충민로에 위치한 주식회사 크리에이트 스킨에서 웹디자이너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초대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며 경력은 무관한 신입 채용입니다. 웹사이트 디자인 및 상품 페이지 제작, 홈페이지 관리, 프로모션 및 사이트 운영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웹디자인 관련 프로그램 사용 우수자와 인근 거주자를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봉 2,000에서 2,200만 원 사이입니다.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웹디자이너 1분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구직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경기와 서울 지역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국회에서 취업준비생의 인권을 위한 보호를 위해서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이렇게 취준생 인권보호법에 움직임이 있다면 네, 저희 잡정보센터에서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취준생 인권위원회 시간입니다. 네, 그동안 몰라서 넘어갔을 수도 있고 약자라서 알면서도 참아했던 경우가 있었을 텐데 이 코너를 통해서 그동안 속 썩었던 많은 분들이 권리를 당당하게 지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취준생 인권위원회 임현준 쌤 그리고 조서연 아나운서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저는 이 임현준 컨설턴트를 처음 보는데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크리스마스 연휴 어떻게 보내셨는지? 네, 크리스마스 연휴는 저번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자친구와 이제 공연을 관람했고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는 가족들과 이제 저녁 식사를 맛있게 했습니다. 모처럼 이제 연말 분위기를 낼 수 있도록 보냈습니다. 다투진 않으셨어요? 네, 안 크리스마스에 다툰 다툰 커플들 것 많다고 그러던데. 방송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세현 아나운서는 뭐 외국 갔다 오셨잖아요. 예.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예, 어제도 네. 말씀을 했는데 어제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러면? 어제도 일했죠. 크리스마스도 어제도 오늘도 일하고 있습니다. 거의 네. 뭐 쉬는 날이 연말이 될수록 점점 적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정말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7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꼭꼭 순간을 꼭 잡아가시면서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가져나온 안건 어떤 건가요, 쌤? 네, 혹시 취업 스터디 갑질이란 부분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어요. 취업 스터디 갑질이면 저는 조금 생소한데 이게 스터디면 학생들끼리 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도 갑질이 있을 수가 있는 건지. 아,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취업 카페에서도 요즘 부쩍 들어서 이런 불만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 또한 포털 사이트의 기사로도 이런 부분들을 자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정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조소연 아나운서가 오늘 안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의 안건 들으신 것처럼 취업 스터디 갑질입니다. 첫 만남부터 기업 인적성 기출 문제 그리고 시사 상식이 짜집기도 한 문제집을 들이밀고 또 성적을 평가해서 탈락 통보를 문자로 보내기도 하고요. 또 지원을 할 때부터 나이나 학교, 전공, 어학 점수 등 스펙 9종 세트를 필수로 받는 것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카카오톡에 프사라고 하죠. 프로필 사진을 보고 얼굴 평가를 통해서 떨어뜨리는 일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취준생의 수준을 과연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탈락시켜도 되는 건지 그리고 이게 옳은 건지 오늘은 취업 스터디 갑질에 대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 이런 오늘도 게 역시 있었네요. 분노의 망치를. 네. 야, 잡정부 센터 재밌어졌네요. 저 깜짝 놀랐네 이러고 있다가. 분노의 망치까지 등장했습니다. 네. 야, 들어보니까 이게 갑질이 완전 갑과 을이 생겨갖고 굉장히 얼평까지 하고 수준이 심각한 것 같은데 이렇게 지원자를 떨어뜨리는 거면은 뭐 얘네가 뭐라고 인기 스터디라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취업 스터디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일반 학생들이 주도하는 스터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업체들이 주관하는 스터디가 있습니다. 요즘 취업 시장이 어려워지고 또한 구직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취업 스터디에 참여하기 위해서 서류 검증이나 면접 같이 취업 스터디에 참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업체에서 하는 스터디들이 좀 인기가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일단 대외적으로 인기 있는 스터디들이 네. 합격률이 높다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학생들한테 홍보를 해서 학생들이 거기에 유혹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합격률이 높다는 게 어쨌든 다 거기 친구들끼리 잘해서 합격을 잘한 걸 텐데 그 이제 합격한 친구들은 이제 회사를 다녀야 되지 않을까요? 이 스터디를 못 할 텐데. 네, 보통 이제 유명한 스터디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이 그런 소위 이제 업체들이 주관하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그 참여했던 취업 준비생들이 합격했을 경우 그 사람들을 멘토라고 지칭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검증 안 된 취업 컨설턴트들이 실제로 개입을 해서 취업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강요해서 이렇게 좀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취업 시장에도 믿을 사람이 하나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은 처지 취준생들끼리 좀 으쌰으쌰 모여서 열심히 하자는 취지에서 이 스터디를 하는 걸 텐데 순수하게 취준생들이 그래서 그냥 모여서 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좀 덜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 주관하는 스터디 역시도 앞서 조소연 아나운서가 말씀해 주셨던 대로 성별에 대한 차별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한 서류를 검증하거나 시험을 보는 등 날이 갈수록 취업 스터디를 참여하는 것들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취업 스터디를 선택하실 때 취업 스터디의 조항들이나 이런 사전의 운영 원칙들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본인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가급적이면 참여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특히 취업 스터디에서 운영하시는 관리하시는 분들이 검증이 안 된 컨설턴트일 경우에는 잘못된 운영 방향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실 수도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어쨌든 이 본인이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어쨌든 본인이 합격을 해서 하는 거니까 이게 조금 더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또 아까 안건 개요에서 보면 민감한 개인정보를 스터디에서 요구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건 또 어떻게 관리가 될지 보통 이런 것들도 취준생들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취준생 인권위원회에서 실제 다뤘던 안건이기도 한데요. 네. 신입공채 프로세스에서 기업들이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들을 채용이 완료된 이후에 180일 이내에 파기해야 됐던 것처럼 취업 스터디도 역시 첫 번째로 사전에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또 두 번째로 개인정보 수집 이후 파기 계획 명시 안함,
세 번째로 개인정보 파기에 대한 정보를 당사자에게 제공 안 한 부분은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스터디 지원을 할 때부터 아까 보니까 스펙 9종 세트를 요구하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파기에 대한 부분은 나 몰라라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취준생들이 마냥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역시 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참고를 해봤는데요. 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1항에 의거해서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그 사정을 알고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항 사생활 침해할 우려 있는 민감 정보를 처리한 자, 그리고 4항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고유 식별 정보를 처리한 자는 이걸 위반할 시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받게 됩니다. 네, 이게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약간 보험 광고처럼 이렇게 와 빨리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혹시 컨설턴트님께서는 취업 스터디를 해본 적이 있으신지 실제로? 아, 네, 저도 취업 스터디 많이 했었습니다. 거긴 분위기가 어땠어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팀장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마음 맞는 친구들과 서로 으쌰으쌰해서 다들 좋은 성과를 냈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도 막 뭐 새로운 취업 스터디원을 받을 때 뭐 면접 뭐 이렇게 했나요? 얼평 이런 것도 다 하고? 제가 그렇게 뭐 얼굴이 잘생기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진 않았고 다만 이제 어떤 쪽을 하고 싶어 하는지 어떤 쪽을 주로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싶은지 부분을 사전에 좀 면담 형식으로 얘기했던 적은 있었습니다. 어쨌든 좀 건전하게 운영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주변에서도 이렇게 막 뭐랄까 자격 요건이 높고 장벽이 높은 그런 스터디가 존재하나요? 실제로 요즘 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부분에서 뭐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 실제로 이제 관련의 입사 그러니까 취업 스터디를 들어가기 전에 그 사전에 서류 검증 같은 것들은 요즘은 굉장히 많이 왕왕 벌어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갑질 사태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업체가 껴서 뒤에서 조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잖아요. 이럴 때는 뭐 또 돈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사례도 종종 보시나요? 네, 일단은 이 실제 사례를 저희가 이제 사전에 그 기사라든지 여러 취업 카페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제 인용을 해서 작성을 했을 텐데 가장 최근에도 취업 카페 이런 부분에서 성토하는 글들이 올라와서 그분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글들을 올리면서 취준생분들한테 조심하라고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으셨습니다. 그렇군요. 조서연 아나운서께서도 아나운서 준비하실 때 이런 스터디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죠. 요즘도 뭐 제 주변의 준비생들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서 네. 사실 오늘 몇 가지 케이스가 생각이 났는데 일단 언론고시를 준비한 스터디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언론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 구합니다라고 이제 채용을 공고를 올려놓고 뭐 카페나 이런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 올려놓고 이제 막상 뭐 특정 직군 뭐 아나운서다 뭐 아니면 카메라다 뭐 기자다 PD다 이렇게 지원을 하면 저희는 그 직군은 받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채용 공고에는 이제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 때문에 괜히 헛고생을 하는 지망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아카데미나 어떤 특정 학원, 어떤 단체에서 운영하는 스터디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스터디에서도 이제 합격률이 높은 스터디를 좀 이어가고 싶다 보니까 뭐 외모라든지 학벌이라든지 혹은 뭐 경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보시고 거기에 탐탁치 않은 지원자들이 오면 이제 그들과 시간은 보내되 합격을 시키지 않고 좀 헛고생을 하는 느낌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저에게 뭐 하소연을 하면서 많이 허탈했다 이런 이야기도 좀 했고요. 또 같이 좀 준비해서 으쌰으쌰하면서 자기도 좀 거기서 일조를 할 수도 있고 또 같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싶어서 지원을 했는데 뭐 취업도 전에 이미 뭔가 거절당한 기분이 결코 유쾌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다른 어떤 취준생들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나운서 지망생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이런 취업 스터디 갑질이 만연하다 이런 이야기는 좀 많이 들었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저도 이제 막 예전에 준비할 때는 스터디 같은 거를 이게 도움이 많이 되니까 많이 알아보고 하는데 아예 모집을 할 때부터 뭐 현직에 있는 사람만 받는다. 어느 정도 뭐 어디까지 합격해봤고 이런 사람들만 받는다 하니까 아예 전 지원 자체를 못했거든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그러면 속상해가고 학생이 쌓여 있었나 봐요. 네, 감정적으로. 네, 여기 실제적으로 경험자가 계신데 그렇다면 학생들이 취업 스터디를 좀 고를 때 어떤 팁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쌤? 네, 일단 취준생 분들이 명확하게 하셔야 될 거는 목적성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객관적으로 본인을 평가받고 싶은지 부분과 두 번째로는 소속감을 느끼고 싶은지 부분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거에 맞춰서 취업 스터디를 고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취업 스터디를
스터디를 선택하실 때 취업 스터디 부분에 있어서 직무의 구분 없이 각 전형별로 참여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전형별로 네. 분석을 해라. 예를 들어서 이제 자소서 스터디라든지 인적성 스터디, 또 면접 스터디 같이 각 커리큘럼을 세분화된 스터디를 참여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를 통해서 지원자분들은 일단 첫 번째로 그 각 전형별로 객관적으로 그 성과 부분을 유지할 수 있고, 또한 두 번째로는 구직 기간의 기간 설정이라든지 또 목표 설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동기부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학교에서 운영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각 기관, 일자리 센터에서 운영되는 취업 프로그램과 스터디에 참여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원자분들은 첫 번째로 그 외부에서 검증받은 컨설턴트들의 강의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뭐 대학교라든지 일자리 센터에서 운영하는 곳에 출강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현직자들의 멘토링 기회를 통해서 단순히 카더라 정보가 아닌 실제 구직자의 혹은 현직자의 객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일단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이제 좀 세분화해서 전형별로 네. 이렇게 알아보고, 그 다음에 학교나 기관 같은 곳에서 운영하는 스터디를 찾아라. 왜냐면 이게 더 검증이 된 곳이니까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취준생들한테 오늘 또 뭐 정말 피부에 와닿는 말씀 해주셨는데 해드릴 말씀 있을까요? 네, 일단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아나운서분들도 이제 이 관련해서 되게 울분에 차서 솔직한 본인들의 얘기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취업 준비생이 이제 사회적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 과정에서도 의리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하지만 명심해야 될 것은 실제 여러분들이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도 회사에서 인정받고 또한 성과를 내는 핵심 인재들은 단순히 그 혼자서 잘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 모자란 그 임직원들을 같이 이끌어서 공동의 목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말은 취준생은 을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서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수고해주신 조소연 아나운서도 이면준 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죠? 내일도 특집 왜 떨어졌나는 계속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더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